외계의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사실은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이 존재하고 이 외계 행성으로부터 고등 지식을 가진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을 경우 그 외계 생명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할까 궁금하여 어떤 전파 신호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전파 신호를 우리 지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이 전파 망원경을 통해 이런 인위적인 그런 전파 신호를 찾아보는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서 외계인,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도 거의 7~80% 정도 물로 액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만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화성이나 금성에서도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는 이유도 그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봐야 할 것은 생명 가능 지대인데요. 일단 쉽게 태양계를 예로 들면 태양이 있고요. 그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 그리고 금성, 그리고 지구, 그리고 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지구의 둘레가 해당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 가능 지대란 무엇이냐?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만이 액체 물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액체 물이 아니라 기체 물,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를 갖고 있고 화성은 또 너무 멀기 때문에 얼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 별, 그러니까 주기율성의 물리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은 물리량이 되겠고요. 물리량이라고 하면 광도, 그리고 광도에 비례하는 질량,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는 표면 온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경우에는 공중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별과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고 AU 단위를 쓰고 그렇다면은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는 1AU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생명 가능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되겠는데 이 라인은 100도씨의 물이 되겠고 이 라인은 0도씨의 물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밖으로는 1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요쪽 범위는 0도씨 이하의 물인 얼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정도에서는 요 정도 범위가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금성이 아까 위에서 봤듯이 금성에서는 그렇다면 수증기가 존재하고 화성은 얼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물리량이 큰 경우에는 그 생명 가능 지대가 좀 더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광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보다 물리량이 적은 경우에는 지구보다는 가까운 곳에 생명 가능 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규칙성들 몇 가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량이 작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가까움. 물리량이 크면 생명 가능 지대는 별과 멀다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량이 작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좁아진다. 그리고 물리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물리량이 작을수록 폭이 좁고 물리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능 지대인데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태양보다 물리량이 큰 경우. 여기서 물리량은 질량, 광도, 표면 온도를 얘기하고요. 이것들이 태양보다 클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들이 빠른 진화를 하게 됩니다. 광도가 크면은 그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별이 빠른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짧은 수명을 갖게 됩니다, 별은. 그래서 주기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색허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생명이 진화할 시간,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보다 물리량, 그러니까 질량, 광도, 표면 온도가 작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는데 이럴 때는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서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됩니다. 동주기 자전이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달도 동주기 자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낮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면 기온차가 심하겠죠. 한쪽은 계속 밤이고 한쪽은 계속 낮이기 때문에 밤인 데는 춥고 낮은 데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의 물 이외에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온실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 효과라 하면 지구에게 생명체가 살기 좋은 딱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금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온실 효과, 그렇게 해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성의 경우에는 또 너무 얇은 두께의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적어서 또 엄청 춥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경우에는 딱 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경우에는 어떤 항성풍을 방어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태양계로 생각해 봤을 때 지구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S극, N극으로 되어 있고 S극으로 들어오고 자기장이 들어오고 N극에서 나가는 그런 자기장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태양이 항성풍을 이렇게 분다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 유해 물질을 바깥으로 튕겨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당한 자전축 경사각. 그러니까 계절과도 연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외계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자전주기로 돈다고 치면은 태양빛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낮이고 여기는 항상 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적당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야 계절도 나타나고 그리고 밤낮도 나타나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